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야, 너 냄새나! 그러면 괜히 위축되었던 느낌이 나는데요. 위축된 사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얼마 전에 아주 성황리에 개봉이 되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 속에서 혐오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기생충에 나오는 그 혐오의 문제를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 사회라고 하는 공간은 균질적인 또는 균일한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상징적 범주들에 의해서 경계가 다 그어져 있죠. 예를 들면 인종도 있을 수 있고 또 젠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범주들에 의해서 경계가 다 나눠져 살게 되죠. 사실 기생충은 냄새를 통해서 그 사회적 경계가 사실 명확하게 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상징적 경계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 경계가 얼마나 뚜렷하게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냄새를 통해서. 상류층인 박동익과 또 운전기사인 이제 김기택, 유명한 대사였지 않습니까? 냄새가 선을 넘어. 자동차 안에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얘기를 나누고 누가 보더라도 아주 친밀해 보이는, 관계상의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이였죠. 그런데 이 경계가 위반되게 되면 사실 그 경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시각적으로는 사실 경계 위반을 우리가 찾기가 어렵죠. 하지만 냄새는 그 경계를 살짝 넘습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던 경계가 확 드러나게 되죠. 박동익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김 기사 그 양반 선을 넘을 듯 말 듯 하면서 절대 넘지 않아. 근데 냄새가 선을 넘지. 사실 이 경계는 위반되지 않는 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냄새를 맡지 않는 한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던지 누구도 신경 쓰지를 않죠. 하지만 이게 냄새가 넘어오게 되면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는 경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 기생충에서 잘 묘사가 됐고 불평등의 문제를 아주 가시화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내게 된 것이죠. 네, 냄새가 경계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지하철 1호선의 냄새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노인들과 관련한 혐오 문제를 잘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인 혐오와 관련돼서는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발견한 한 글을 읽어드리면 아마 금방 공감이 되신다고 할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하철 타면 나는 특유의 노인 냄새와 목소리 큰 할매 할배들 새치기는 기본이요 어깨빵은 옵션 1호선 오래 타다 보면 노혐은 기본이다. 여기 노혐은 노인 혐오죠.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에 이제 냄새로 규정되는 노인 혐오의 이제 주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 냄새, 특유의 냄새.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노인 혐오와 관련해 보면 이게 가지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혐오거든요. 네. 늙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냄새 나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냄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혐오하게 되어 있는 거죠. 노인 혐오는 자기의 미래에 대한 혐오다. 인상 깊은 말씀인데요. 또 광범위하게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혐오 문제가 또 작동했던 곳이 노동에 대한 혐오인 것 같아요. 기름밥 좀 먹었다, 기름 냄새 난다. 또 반면에 지식인들에게는 먹물 냄새가 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다라고 늘 사회적으로는 표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대한 혐오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노동 문제와 혐오 문제의 상관관계는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제 논문에도 썼던 구절인데요. 노동자들이 흘리는 땀을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힘으로 칭송하는 일은 쉽지만 그 땀 냄새를 바로 옆에서 맡으면서 함께 하루를, 이틀을, 사흘을 보내고자 하는 이는 드물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으로서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이제 얘기하듯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존재로서 특히 성경에도 나오듯이 죄의 결과로서 남자들은 힘들게 노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저주의 결과로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안타깝게도 가난은 그래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네. 가난충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가난하면 애 낳지 마라. 네. 이것도 혐오 표현이죠. 노동을 해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 되어가니까
점점 더 노동은 혐오스러운 것이 이 되어가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사실 요구되는 규범이 오히려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이 규범을 어기게 되면 더더욱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택배 노동자가 신는 고급 신발에 대한 것이었어요.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하셔야 되고 무거운 짐을 드셔야 되고 해서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좋은 신발을 신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고급 신발을 신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참 뭐가 문제냐면 왜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부유한 사람이 신는 고급 신발은 그 사람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노동자들이 신는 신발은 이유를 제시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 바로 가난 혐오를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햄버거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에 쪼개서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햄버거를 예를 들면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행위가 되겠지만 재벌이 햄버거를 먹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자유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물론 같은 햄버거는 아니겠습니다만 햄버거 먹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노동에 대한 혐오 언어는 부자들이 직접 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같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훨씬 더 팽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또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혐오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 입장에서 과연 우리는 혐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답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정말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근데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 속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우리가 대응을 하긴 해야 되지만 이게 그냥 인간이 살아온 방식 중에 하나예요. 혐오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뭔가 이렇게 하면 해결돼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냄새 맡기를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냄새와 관련해 보자면 사실 하나는 냄새를 제거하는 것일 테고 또 하나는 그냥 우리가 타인의 냄새에 익숙해지는 것 말고는 뭐 길이 없겠죠. 그러니까 냄새만 놓고 보면 사실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그냥 다양한 냄새에 우리가 익숙해지자. 참고 살자.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싶긴 해요. 사실 제가 이 주제로 강의를 했을 때 질문을 했어요. 간호사님이신데 환자에게서 나는 냄새를 너무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그렇지 않겠지만 사실은 병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 환자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렇죠? 특히 간호사님은 그걸 돌봐야 하는 사람이고. 그냥 참으십시오 라고 말하기도 너무 어려운. 제가 그냥 이리저리 돌리다가 그냥 쓱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질문이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오늘 기생충 영화를 갖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불평등 또는 이렇게 경계에 지어져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냄새와 관련지어서 혐오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극복해 나가야 할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 삼고자 하는 냄새는 바로 타자 또는 타 집단의 냄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없애냐 참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 가느냐 해결해 가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평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은 냄새를 견디는 문제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심각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또 논문을 쓸 때 또 주목했던 작가가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왜 사회주의자들의 그런 그 구호가 잘 실현되지 않느냐 하면 바로 이런 취향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 오웰의 위건부두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정말 감명 깊게 읽었는데 거기서 바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표현이 뭐냐면 아래 것들에게서는 냄새가 나. 영어는 stink. 진짜 그건 악취가 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듣고 자랐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극복하지 않는 한 사회주의자들, 특히 이제 부르주아 사회주의자들이 아무리 구호를 외쳐봤자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 책에 또 이제 나오는 구절이긴 한데 이 계급을 철폐하고 넘어서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 옷 단추들은 다 잘 차려 입고 하나는 풀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급에 맞는 이 옷차림을 하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이 사실 굉장히 그 감각적으로 까다로운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냄새에 굉장히 이제 그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오웰 전기 중에 오웰의 코라고 하는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제가 그 책도 되게 흥미롭게 읽었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불평등의 문제, 경계에 지어진 문제, 뭐 젠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느냐, 이게 더 사실은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냄새 문제에 부딪혀야 됩니다. 냄새로 사실 서로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냄새 자체보다도 이러한 경계를 나누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노력들이 더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슬람 혐오에 대해서 글을 쓰신 그 김동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한 질문이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그리고 예수가 주로 어울렸던 사람들의 그 계급적 성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혐오스러운 냄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 그대로 지금의 이제 뭐 교회에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 뭐 다 도망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뭐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뭐 사랑하고자 하는 이들은 상대의 입냄새를 극복해야 하며 계급의 장벽을 넘어 연대하고자 하는 이도 분명 역겨운 냄새를 견뎌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서로에게서 나는 입냄새를 견딜 수 없으면 함께 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계급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냄새 자체보다는 그 관계,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9세기 파리는 그렇게 악취가 심했다고 합니다. 사회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을 텐데요. 오늘날의 파리에도 가면 각종 냄새들이 많은 도시 중에 하나가 파리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냄새는 더 이상 나진 않겠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혐오 문제는 모든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 때문에, 사회 구조 때문에, 연령 때문에, 성별 문제 때문에 혐오하는 일들은 19세기의 파리와 오늘의 파리가 다른 것처럼 고쳐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대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